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배웠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복습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리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뭐라 부른다? 직선의 기울기라고 부르고요. 경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란 말은 어디에서만 쓸 수가 있다? 그렇죠. 직선에서만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점 마이너스 2,0하고 4,3을 한번 볼게요. 자, 이때 이걸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는 건데, 자, 이때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 그리더라도 뭐다? 바로 기울기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말은 x가 마이너스 2에서 4로 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증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죠? 애프터에서 비포를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4에서 뭘 뺀다? 그죠? 마이너스 1을 빼요. 그래서 얼마? 6만큼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y는 0에서 3으로 변하고 있네요. 그럼 얼만큼? 3만큼 증가한 거 맞죠? 그래서 3에서 뭘 뺀다? 0을 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6분의 3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뭐가 주어진 거죠? 그죠?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기울기와, 자, 무려 몇 점이 주어져 있다? 두 점이 다 주어져 있네. 그럼 두 점을 다 지날 필요는 없고요. 한 점만 지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얘를 대입하나 얘를 대입하나 어떻다? 서로 같은 직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자, 기울기가 얼마다? 2분의 1이고요. 뭘 지난다고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라고 해서 바로 직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공식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이걸 외우셔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y-y1은 자, 기울기 2분의 1이고요. x 마이너스 뭐다? x1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나오냐면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이 돼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포인트는 뭐냐면 뭐를 찾는 거다? 바로 기울기를 찾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좌표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우리가 A, B를 지나는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보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학교 때 직선은 모두 몇 종류로 나온다고 배우셨냐면 세 종류로 나온다고 배우셨습니다. 자, 뭐의 개수에 따라서? 그죠? 절편의 개수에 따라서.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절편이 두 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몇 차 함수로 나온다? 1차 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y절편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은 절편이 한 개인 경우인데, 자, 무슨 절편만 있는 경우? 그렇죠. 우리가 y절편만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자, 뭐가 일정해진다? y가 일정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기울기는 뭐다?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뭘 하게 되냐면, 자, 요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무슨 추가호 평행하게 되면 y 추가호 평행하게 되면 무슨 절편만 존재하게 된다? x 절편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는 기울기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기울기를 알 때라고 했을 때는요, 요 직선이 뭐다?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가 된다? 뭐가 일정해지는 거죠? x가 일정해진다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다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x1하고 x2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 뭐가 있는 거냐면 x 증가량이 뭐하다?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x 증가량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란 말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바로 뭐다? 1차 함수와 여기가 뭐다? y절편만 있는 그런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겁니다. x1하고 만약 x2가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슨 절편만 있다? 그죠? x 절편만 있는 거고요. 무슨 축에 평행하다? y축이 평행한 거예요. 그럼 y축이 평행하면 무슨 말을 쓸 수가 없다? 기울기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는 뭐가 되냐면 y는 다른데 뭐가 다 같죠? 그렇죠? x 좌표가 같죠? 요거는 x가 일정해지는 그런 직선이다 라고 봤던 거고요. 자, 우리가 y축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x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요약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직선은 모두 몇 종류다? 세 종류로 나온다. 자, 절편의 개수로 구분한다 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좀 오래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x1하고 x2가 다르다 말은 x 증가량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뭐예요? 자, 기울기란 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다?
1차 함수로 나타내는 경우, 자, 또 하나는 뭐다? 그렇죠. y가 일정해지는 x축하고 평행한 직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x1하고 x2가 같다는 말은 x 증가량이 없어요. 그럼 요거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축하고 평행하다? y축하고 평행하죠. 자, 그럴 땐 x 값이 일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2가 있고요. 만약에 3,5가 있다. 그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거는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x좌표끼리 같은지 y좌표끼리 같은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증가량을 봐야 되잖아요. 자, 볼게요. 1, 3 같나요? 다르죠. 이 말은 x 증가량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2하고 같나요? 다르죠. 그러면 뭐가 있다는 소리다? y 증가량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x 증가량도 있고 y 증가량도 있는데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요 점을 지난다 보면 y-2는 자,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x 증가량 1에서 3으로 변해요. 자, 3에서 1을 빼시면 되고요. y 증가량 2에서 5로 변하고 있습니다. 5에서 2를 빼면 됩니다. 자, 그리고 x5는 1도 잡은 거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 1,2가 있고요. 마이너스 1,2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뭐는 다르죠? 그죠? x좌표는 달라. 자, 그럼 x증가량 있습니다. 근데 y좌표가 같네? y증가량이 뭐다? 없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뭐다? 0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가 되냐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y 값이 어떻습니까? 그냥 항상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 y가 일정해진다라고 해서 그냥 뭐다? y는 2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경우죠. 자, 만약 1,2가 있고요. 만약 1,5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걸 구하라 그러면은 x 증가량 자체가 없네요. 그러면 기울기란 말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뭐가 일정하죠? y는 다른데 그냥 x 값이 일정한 거야. 그럼 x 값이 일정하면 뭐가 되냐면 그냥 뭐다? x가 1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뭐를 살펴보셔야 되냐면 x좌표끼리 같은지 y좌표끼리 같은지 그걸 비교하셔가지고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좌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그냥 뭐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y좌표가 같으면 y가 일정해져서 y는 2가 되고 x좌표가 같으면 x값이 일정해지기 때문에 x는 뭐다? 1이란 직선이 됩니다. 만약 x좌표, y좌표가 모두 다 다르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울기를 구해서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결론은 두 가지로 나눴지만 실제로는 직선은 모두 몇 종류다? 세 종류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예제 2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벨이 계속 울리는 건 소방 점검하는 거예요. 불난 거 아닙니다. 자, 지금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자, 토요일에 촬영하는데 소방 점검을 하나 봐요. 자, 이번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뭐는 뭐끼리? 자, x좌표는 x좌표끼리 비교할게요. 자, 같나요? 다르네요. 자, y좌표끼리 같나요? 다르네요. 자, 그럼 요거는 뭐다? 기울기를 할 때 이거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음수 나오는 것보다 양수 나오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좀 계산이 편하니까 2,1을 지난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불러보겠습니다. y-1은 그럼 어떻게 되죠? 기울기. 자, x 증가량. 자, 2에서 마이너스 1을 뺍니다. 자, y 증가량 4에서 1로 변하고 있죠. 자, 1에서 4를 빼요. 자, 그 다음에 x1 이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구하시면 기울기는 3분의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y는 뭐다?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딱 보니까 나와있네. 자, 무슨 좌표가 서로 같다? x좌표 서로 같죠? x 증가량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y축으로 평행한 직선이 나와요. 자, 결론. 자, 뭐하고? 그렇죠. x값이 일정해지는 그런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자, 무슨 축하고 평행하다? y축하고 평행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자, 1,2하고 3,10입니다. 그러면 봐야 될 거, 자, x좌표 같나요? 다르죠? 자, y좌표 같나요? 다르죠? 그럼 이거는 기울기가 존재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1,2를 지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y-y1은, 자, 기울기, 자, 1에서 3으로 변했습니다. 자, 3에서 1로 빼주시면 되겠고요. y는 2에서 10으로 변했어요. 10에서 2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점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x1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y-2는
2분의 얼마? 8의 x-1이죠. 2분의 8 얼마다? 4입니다. 4. 그래서 4가 되기 때문에 y-1을 전개하면요. 4x-4가 되고요. 마이너스 2까지 이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y는 4x-2라는 우리가 식이 나와요. 자, 그 다음 2번은 딱 보자마자 체크해야 되겠네요. 자, 뭐가 같다? x 좌표가 서로 같습니다. 그럼 x 증가량이 없죠? 네, 그럼 요거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냥 답 어떻게 된다? 그죠? x가 일정한 거야. 그래서 답은 얼마다? x는 5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걸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자, 직선은 모두 몇 종류? 세 종류. 뭐에 따라서? x 절편에 따라서. 그래서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요, x 좌표끼리 비교하고 y 좌표끼리 비교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수학 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플러스는 자, 아래 그림은 어느 레포트 시설의 출발점 P와 도착점 Q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는 짚라인입니다. 쫙 내려가는 거. 저는 타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저희 딸하고 제 아내는 굉장히 좀 잘 타더라고요. 다음에 저도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P가요 150m 높이에요. 자, 그리고 거리가 얼마다? 600m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얼마다? 우리가 30m 정도의 높이에서 이제 도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쫙 내려가네. 자, 이럴 때 여기를 뭐로 잡았다? 원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점 PQ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그럼 P의 좌표는 얼마가 되죠? 자, P의 좌표는 바로 얼마가 된다? 좌표를 물었기 때문에 순서쌍으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럼 0, 얼마가 된다? 예, 바로 150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Q의 좌표 한번 볼까요? 자, 도착 지점 어떻게 되냐면, 자, 얼마 떨어져 있다? 자, 가로 600 맞나요? 자, 높이 얼마다? 30m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PQ의 좌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 가려고 하면 일일이 이제 줄자 가지고 잴 수는 없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닮음을 통해서 지도에 나타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좌표로 나타내서 직접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점 PQ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볼게요. X좌표 서로 같나요? 다르죠? Y좌표 같나요? 다르죠? 자, 그러면 뭐가 존재한다? 기울기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다행히 Y좌표 자체가 얼마다? 150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다? 기울기만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럼 이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럼 X 증가량 600에서 0을 뺍니다. 자, Y 증가량 30에서 뭘 뺀다? 150을 빼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600분의 얼마다? 마이너스 120이 되네요. 그럼 얼마다? 자, 12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 5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답 나왔네요. 바로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1x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Y좌표는 얼마다? 15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울기 공수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쭉 짚라인 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수학은 많이 적용이 됩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일반형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 1차 함수라고 해서 기울기가 존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직선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 바로 방정식 형태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함수하고 방정식은 차이가 뭐죠? 그죠? 우리가 함수는 반드시 좌변에 y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우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x에 대한 우리가 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y는 fx를 뭐라 부른다?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y하고 x가 분리가 돼요. 자, 근데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모든 항을 뭐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요. 그러면 좌변으로 모두 다 이항이고 우변은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우변은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던 게 뭐냐면 y는 x 플러스 2하면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잖아. 그럼 요거 뭘 그릴 수 있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항하면 어떻게 되죠? 이항하면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해버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꼴이 되냐면 방정식 꼴이 돼요. 자, 근데 요거나 식만 약간 변했지 실제로 값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뭐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뭐로 나온다? 직선으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요. 그걸 요약해 놓은 겁니다. 자, 특히 앞에서 제가 무슨 용어로 썼냐면 자, 1차 함수는요 직선이 무슨 형이다?
표준형이다. 자, 왜 표준형이 되냐면 직선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가 뭐라고요? 기울기. 자, 그리고 뭐다? y절편은 다른 함수에도 씁니다만 우리가 y축하고 만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으로 고치면 바로 직선의 형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 부른다? 표준형이라 불러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나중에 뭐라 부르냐면 바로 이 직선의 무슨 형이다? 일반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우리가 1차 함수는 뭐로 나오는데? 직선으로 나오는데 직선은 1차 함수로 나타납니까? 아니죠. 자, 직선은 모두 몇 종류다? 세 종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직선의 보다 좀 특수한 형태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형태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직선은 모두 몇 종류? 자, 세 종류가 있다고 배우셨어요. 뭐의 개수에 따라서? 절편의 개수에 따라 나눕니다. 자, 절편이 두 개인 거 1차 함수. 자, x절편만 있어요. x가 일정해집니다. y절편만 있어요. y가 일정해집니다. 그럼 요거를 그럼 전부 다 어디로? 좌변으로 넘겨요. 왜? 여기서 무슨 단어 때문에? 방정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방정식을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면 모든 항은 어디로?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다음에 보는 것이 방정식의 특징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좌변에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가 x, y 둘 다 있어도 되고요. x만 있어도 되고 y만 있어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x도 몇 차? 1차, y도 뭐다? 1차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x, y가 몇 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중학교 1학년 때는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배우신 거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미지수가 몇 개?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배우신 거거든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이 모두 몇 종류다? 세 종류를 다 통틀어서 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보시면 우리가 x, y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조건이 뭐가 되냐면 x가 0이 아니거나 자, b가 뭐다?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고요?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 거꾸로 여기는 1차 방정식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이 용어를 썼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A는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고요. B는 0일 수도 있고요. A는 0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둘 다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 BY는 뭐다? 마이너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C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로 나눕니다. 근데 분명히 B가 뭐가 아니라고 했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다. 이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가 0인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B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B가 0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AX 더하기 C는 0이어서 AX는 마이너스 C가 되고 그래서 X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C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A가 0이죠. A가 0이면 BY 더하기 C는 0이 되고요. BY는 마이너스 C가 돼서 Y는 뭐다? 마이너스 B분의 C다 라고 나타내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뭐다? 직선으로 다 나타내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것도 전부 다 뭐다? 직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결론! 이것이 직선의 무슨 형이다? 일반형이다 라고 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일반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3x-2y-6은 0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단 말은 좌변에는 y만 있어야 되고요. 우변이 바로 x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y만 남기면 뭐다? 마이너스 2y는 바로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 되고요. 요거는 요거를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y는 뭐다? 2분의 3x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자, 그럼 요거는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다? 2분의 3이고 y절편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아니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지만 자, 이것도 그 직선이 뭐로 나온다? 아니,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슨 절편? x절편과 y절편을 바로 구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x절편이 뭡니까? y가 0일 때 그럼 y에다 0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3x-6은 0이니까 x는 얼마다? 2가 나오죠. 그래서 x절편 2 이렇게 적고요. 자, y절편 보겠습니다. y절편 x가 0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y를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 나와.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3이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쭉 연결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기울기는 2분의 3이 되는 부분이고요. y절편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인 직선이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기울기와 y절편보다는 그냥 절편 두 개 구해서 직선 연결해서 직선을 구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는 일반형도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든지 그런 용어를 알려고 하면 무슨 용어로? 표준용어로 우리가 고쳐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형의 형태에서 표준용어를 고쳐야지만 그 그래프 이 참수도 그랬고 여기는 뭐다?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1차 방정식이 나타낸 직선을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그리고 그 전체 그 직선 위에 있는 동물을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구해볼게요. 그러면 x절편은 얼마가 될까요? 자, y에다 0 넣어볼게요. 그럼 0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x는 뭐가 된다? 4가 돼요. 그럼 x절편은 4가 되고요. 자, y절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y절편 구하시면, 그리고 y는, x에다 0 대입하시면, y는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x절편은 4가 되고, y절편은 2가 되면 쭉 연결하면, 3가 바로 위에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아니면, 요거 우리가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돼서 y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y절편이 얼마다? 2인 직선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요거보다는 뭐다? 그냥 절편 구해서 표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왜? 자, 직선은 뭐의 개수에 따라서? 그죠? 절편의 개수에 따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 x-y 더하기 2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y는 x 더하기 2가 되는 부분이지만, 다만 y절편 그냥 얼마다? y절편 2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x절편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y에다 0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x절편 마이너스 2가 되고 y절편 2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위에 있는 동물 뭐다? 그렇죠? 악어 이렇게 되겠네요. 이 그림이 되게 이쁩니다. 자, 그 다음 2번. 2번은 그럼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x는 얼마다? 3이 되네. 그럼 x절편만 우리가 생기는 그런 직선입니다. 그럼 x는 3이니까 3을 찾아야 되네. 그러면 무슨 추가 평행하게, 그죠? y축과 평행하게 그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뭐다? 코끼리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요 문제를 풀면 3y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y는 얼마다? 마이너스 4네요. 자, 요거는 y절편만 있습니다. y절편만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y절편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4입니다. 자, 무슨 추가 평행해야 된다? 그죠? x축하고 평행해야 되죠. 그때 걸리는 동물은 누구다? 고양이, 양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무슨 형태로 주어져 있는 거죠? 직선 일반형 형태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1번하고 2번은 얘하고 1번은 뭐다?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내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차 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절편으로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 정리가 끝났는데요. 직선이라고 해서 모두 몇 종류다? 세 종류고, 자, 뭐의 개수에 따라 나눴다? 절편의 개수에 따라 나눴습니다. 1차 함수와 x값이 일정한 직선, y값이 일정한 직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문제도 풀어볼 테니까 오늘 배운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